나 사실 아까 궁금한 게 있었어. 응? 뭔 얘기? 왜 그거 있잖아. 촛불도 전자파의 일종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그거? 나도 처음 접했을 땐 진짜 신기했었던 얘기였어. 초가 타는 중에 만들어지는 빛을 보면서 대체 어떻게 전자기파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오늘은 전자기파를 발견한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줄게. 혹시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과학자를 들어본 적 있어? 그는 오늘날 물리학자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화학자로 더 유명했어. 원래 패러데이는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웠고 가난했는데 인쇄소에서 제본 일을 했었다는 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꼼꼼한 성격의 패러데이는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과학책을 많이 접할 수 있었대. 그는 글을 정리하는 습관을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길렀다고 하는데 이런 습관이 기회가 돼서 당대 최고의 과학자인 험프리 데이비의 조수로 다양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었지. 우와, 어떡해? 패러데이는 우연히 당대 최고의 과학자인 험프리 데이비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강연을 듣고 과학자가 되겠다는 큰 결심을 했고 자신이 기록한 노트를 데이비에게 보내면서 그들의 인연은 시작되었어. 우와, 좋은 습관으로 인생이 바뀌었네. 그래서 패러데이는 조수로 무슨 일을 했어? 대부분은 화학자였던 험프리 데이비의 실험 연구를 돕는 일이었지. 화산 활동을 조사할 겸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었는데 이 여행에 운 좋게도 패러데이도 조수로 따라가게 되었던 거야. 유럽 여행? 좋았겠다. 그치? 패러데이에게 있어서는 이 여행이 견문을 넓힐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던 거지. 그리고 이 여행에서 당대 유명한 과학자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꽤나 많이 가졌었다고 알려져 있어. 그중 오늘날 전류의 단위로 쓰고 있는 앙페르, 전압의 단위로 쓰고 있는 볼타도 만나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해. 험프리 데이비는 화학자였다고 했잖아. 앙페르랑 볼타는 물리학자 아냐? 보통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 같던데 데이비는 물리학자들과도 친했나 보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물리와 화학의 경계가 확실히 구분돼 있던 게 아니었어. 서로 관심 분야를 공유했다고 할 수 있지. 특히 과학자들은 에너지라는 분야에 관심이 많았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켈빈이라는 과학자는 열, 연력학, 자기, 전기 등 여러 영역들을 한데 모으고 모든 물리적 변화를 에너지를 종합하는 데 크게 힘썼다고 알려져 있어. 아, 켈빈 들어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대온도 단위로 쓰이는 그 과학자 맞지? 응, 맞아.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온도의 단위는 섭씨와 화씨이지만 정밀한 과학 실험이나 물리화학적 실험을 설계하고 다룰 때에는 보통 켈빈을 사용하지. 그렇구나. 상식 하나 또 늘었네. 패러데이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들을 최고의 동행자인 데이비와 함께 보고 들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을 만나보는 등 아주 값진 경험과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어.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더니 패러데이가 딱 그러네. 그럼 패러데이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던 거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건 왕립학회에 근무하면서라고 할 수 있어. 이때 런던의 가스 공장에서 찌꺼기로 남은 가스를 연구하다가 당시에는 이름 없는 기체였던 벤젠을 발견하기도 했고 천문 관측을 위한 망원경에 사용될 깨끗한 유리를 만드는 연구를 하기도 했어. 하지만 우리가 패러데이 하면 떠올리는 건 따로 있지? 설마 전자기파? 그래, 맞아. 잘 알고 있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패러데이와 전자기파에 대한 이야기야. 1821년 물리학 연보의 편집장인 리처드 필립스로부터 전기와 자기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글로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패러데이는 받게 되는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에 대해 호기심이 원래 많았던 패러데이는 이 일을 계기로 전자기파를 좀 더 명확하게 연구했고 바로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이 최초의 전동기 실험을 발견하게 되었어. 전동기? 전기에 의해 움직이는 장치를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겠네? 그렇지. 이후 패러데이는 앞의 전동기와는 반대로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인 발전기를 개발하면서 움직임을 활용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과학계에 제시하게 되었지. 전동기와 발전기의 발견은 오늘날 전기 문명의 시초라고 볼 수 있어. 어렵다. 쉽게 설명해줘. 기차를 예로 들어볼게. 이전에 증기기관차는 열을 만들어서 열에너지를 동력,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어. 열심히 연료를 태워서 물자나 사람을 운송할 수 있었던 거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오늘날의 이동수단인 KTX처럼 연료를 태우지 않아도 전동기를 이용하면 멀리서 만든 전기에너지를 끌어다가 동력으로 쓸 수 있어. 그때 쓰는 전기에너지를 발전소에서 연료로 만들어서 송전 시스템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고
발전소와 송전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직접 연료를 기차 안에서 태우지 않아도 전동기를 활용해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야.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에너지를 직접 불을 떼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다름 아닌 패러데이의 도움 덕분이라는 거지. 그렇구나.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전기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만든 건 전동기.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 것이 발전기. 맞지? 그치. 패러데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와 자기, 그리고 전기장과 자기장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설명했었다고 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림이야. 자기장의 모습이 눈으로 보이는 자석 실험. 한번 해본 적 있지 우리? 이 그림! 과학 시간에 N극, S극 보여줄 때 말이지? 자석 주변으로 철가루가 퍼지는 그거! 맞아. 그걸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불러. 자석의 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린 건데, 패러데이가 사람들에게 자석의 원리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고안해낸 개념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런데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전기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도 주변에 선을 만드는데, 이것도 패러데이가 고안한 전기력선이라는 녀석이야. 이 두 가지의 개념들로 전기장이랑 자기장 둘 다 쉽게 표현할 수 있어. 다시 말해, 이걸 활용하면 보이지 않는 장의 개념을 누구나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인 셈이지. 보이지 않는 것을 선으로 표현하다니 신기하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패러데이는 촛불을 활용해 대중 강연을 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도 유명하기도 한 인물인데, 이 당시에 촛불에서 만들어지는 빛을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출렁임이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었어. 이게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초가 타면서 만들어지는 빛을 보면서 전자파를 떠올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야. 그럼 이 대중 강연으로 사람들이 빛을 전자파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아직 끝이 아니야. 이후 패러데이는 빛과 전기의 관계, 그리고 빛과 자기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게 돼. 다시 말해서 빛을 전자기 현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 정말 대단해. 눈으로 볼 때는 불에 타서 빛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전기와 자기로 생각했던 거지? 정말 대단한 걸. 그럼 패러데이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인정받았겠네? 아쉽게도 사실 평소에 눈으로 보는 것들과 크게 다른 무언가를 나타낼 때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건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 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도 당시 과학계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좀 더 명확하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과학자가 있지. 그게 누군데?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야.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이 맥스웰은 과학자인데 패러데이의 이 가설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1등 공신이라고 알려져 있어. 우와, 그 정도였단 말이야? 그래, 물리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야. 19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과학자 맥스웰 덕분에 전기와 자기의 출렁임이 만든 파동인 전자기파라는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이 알려지게 되었어. 아, 전기와 자기의 파동이 전자기파라는 거구나. 그렇지. 맥스웰은 수학적 능력이 아주 뛰어난 대표적인 물리학자야. 그래서 수학을 잘하지 못한 패러데이의 부족한 가설을 수학적으로 아주 잘 정립해 주었고, 게다가 맥스웰은 전기현상과 자기현상을 통합하는 이론을 세워 전자기파를 이용해 빛을 이해할 수 있다고 증명해냈어. 패러데이가 빛이 전기와 자기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고 맥스웰은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했구나. 두 과학자의 조합 너무 멋진걸. 수학을 못해도 과학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니까? 마들렌, 너도 희망을 잃지 마. 난 수학 못해도 열정이 넘치거든. 그럼 맥스웰이 이론을 정립한 이후에 과학자들은 빛을 전자기파라고 생각하게 된 거야? 역시나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되진 않았어. 그 당시 과학이라는 게 이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거든. 말도 안 돼. 발견의 존재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네. 그럼 어떻게 됐어? 하이니 헤르츠라는 과학자의 증명으로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신기에서 수신기 실험, 전기 신호가 공중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과학계에 알리게 되었어. 오늘날 라디오의 원리이기도 하지. 그래서 라디오의 주파수를 몇 헤르츠 이렇게 얘기하잖아? 헤르츠? 그 주파수 단위 헤르츠야? 알아, 그거. 1헤르츠는 1초 동안 한 번 떨리는 걸 의미하잖아. 맞지? 오, 맞아. 헤르츠가 맥스웰의 전자기파 가설을 증명해낸 덕분에 진동수 또는 주파수라고 부르는 전자기파의 진동의 단위가 헤르츠로 사용되게 된 거야. 전자기파는 주파수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어. 감마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뭐 이런 종류들이 있지.
이러한 전자기파들 중 몇몇은 우리가 통신에서 잘 이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잘 이용하고 있던 영역은 전파 영역이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다양한 스펙트럼처럼 전자기파는 여러 분야, 여러 방면에서 이용되고 연구되었어. 이게 바로 패러데이로부터 시작되어 맥스웰과 헤르츠로 완성된 전자기파 발견 덕분이라는 거네. 그렇지. 원래 빛이었던 전자기파, 그러니까 전자파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는 전자레인지나 유무선 통신, 그리고 적외선 치료나 자외선 살균 등 정말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우와, 그렇구나.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보통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고 TV 같은 것들을 많이 보지 말라고 하잖아.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전자기기, 스마트폰 모두 전자파 세기가 매우 약해서 사용해도 특별히 건강에 영향은 없어. 하지만 우리는 공부가 우선이니까 TV는 조금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이, 그건 그렇지. 쿠키야, 네 덕분에 오늘 궁금증도 풀리고 공부도 하네. 고마워. 에이 뭘, 마들렌 네가 생각한 것보다 전자파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야. 그런 의미에서 전자파 안전 꿀팁 몇 개를 알려줄게. 전자파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꿀팁이 있어? 첫 번째 꿀팁은 생활 가전 제품에 대한 거야. 생활 가전 제품은 될 수 있는 대로 3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는 게 좋아. 우리가 그걸 밀착해서 사용할 때보다 영향이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하지. 두 번째는 핸드폰을 사용할 때 통화가 너무 길어지잖아? 그러면 왼쪽 오른쪽 귀를 번갈아 사용하고 잘 때는 머리로부터 멀리 두는 것이 좋다고 해. 마들렌 너 설마 베개에 핸드폰 두고 자는 건 아니겠지?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면 전자파를 줄일 수 있다고 해. 평소 전자파 안전 사용 꿀팁 잘 기억하면 좋겠지? 마지막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지금 보이는 제품 인증 표시 마크를 꼭 확인하자. 이야, 꿀팁까지! 전자파가 진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친구였네. 미래의 기술들도 전자파의 유용한 활용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겠지? 그럼 예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5G, 자율주행처럼 미래에는 다양한 방식의 전자파를 활용한 멋진 기술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구에서 우주까지 전기를 보낼 수 있는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이나 아니면 레이더 기술 등과 같은 미래형 전자파 기술을 말이야. 영상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제작 지원 및 도움을 통해 전자기파의 발견에 관한 개략적인 역사 이야기를 과학 쿠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이 기획 그리고 제작 지원에 도움을 주신 국립전파연구원과 애니메이션 속 마들렌의 목소리를 연기해주신 채널 미오토리의 미오님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쿠키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계시죠.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미공개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상 속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도 이 멤버십 가입으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